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서초의 봄 코너입니다. 검찰공화국 심장부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인 검찰 관찰 시사 토크입니다.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김건희 여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25일이죠. 명품백 수수 의혹 대한 사과 의사를 밝혔는데 문제는 국민들께 직접 사과한 게 아니라 검사들 앞에서 또 변호인을 통해서 대리 사과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걸 사과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과를 하긴 했어요.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누가 봤나요? 확인이 국민들 됩니까 이게? 예. 근데 이게 이런 게 사과인가요? 검사와 변호인 앞에서 심려를 끼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검사하고 변호사만 국민인가요? 네. 이게 좀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변호인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정도 조언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이게 좀 저렇게 하면은 사실은 사과를 안 하니만 못하다는 건데 원래 사과에는 4가지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본인이 해야 된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네. 조건을 달지 않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을 사과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하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웠고 그것도 국민이 아닌 검사 앞에서 세월이 한참 뒤에 했는데 이걸 누가 사과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걸 나는 참 언론들이 직접 김건희 여사 첫 사과 이렇게 보도하는 게 저도 언론인이지만은 참 부끄러웠습니다. 네. 이게 조서 같은 데도 기록이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법적으로는 큰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사실은 제 생각에는 여당 지지자들한테 왜 김건희 여사 왜 이렇게 뻔뻔하냐라고 하면 그 사과했다고 정도? 하잖아 라는 그 사람들의 그 써먹는 거리일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과는 우선 사과라는 표현 이전에 본인이 회개 반성 성찰하는 그게 있어야 돼. 그게 없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미 한동훈과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함으로써 그때도 계산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도 그냥 사실 대국민 사과라고 나와서 해도 효과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국면에서 본인이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게 만천하에 공개가 됐는데 항상 저 사람은 진심은 없고 계산하는 사람이다. 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자기 양심에 반해가면서 효과도 없는 사과를 하느니 그냥 에라 이거나 던져주자. 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거를 모를 리 없을 건데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그 구중궁궐에 갇혀 있다 보면요, 자기 생각,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하거나 주변에서는 이제 문제는 사실은 저런 걸 먹잇감을 던져주면은 그걸 받아서 쓰는 언론들이 사실은 제가 언론인이지만은 문제인 거죠. 이거는 사과도 아니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심지어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그렇게 막 대놓고 하잖아요. 그 조선일보 얘기 좀 해보죠. 조선일보에서도 예.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대리사가 뭐 사실은 글쎄요, 조선일보가 이렇게 좀 비판을 한 게 좀 별로 없었는데. 하지만 사과를 하고 싶다면 검사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하는 것이 옳다. 변호사를 통해 알려진 이런 비공개 사과에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사실 우리가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인 거죠, 사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게 한동훈 쪽으로 줄 서는 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상식적인 보도를 한 건데 그게 뭐 줄 서고 말고의 연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쨌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런 거를 정말 처음 사과했다라고 써주는 언론 자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이 대리사과에 대해서 강하게 좀 비판을 하는 모습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대리사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 분위기 좀 아시는 바는 있습니까? 검사들이 부끄럽죠. 그래서 그 실명으로만 글을 올려야 하는 이 프로세스에서는 아무 이런 방구 이 시점에서 했으니 다행이라던가 못 쓰는 거네요, 아무도. 아무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블라인드 앱이라고 아시죠? 그 직장인들의 대나무숲 같은 건데 거기는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생각 있는 검사하고 많은 수사관들은 거기로 빠져나가서 거기서 수다의 꽃을 피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그 사람들의 진심을 좀 더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셨습니까? 네,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야, 별의별 걸 다 찾아보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거기서 보면 어떤 수사관이 수사관인지 검사인지 알 수 없지만 이게
아니 그 이프로스에서 VIP 옹호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이게 영부인 조사권에 대해서 헌법 정신이 잘 지켜진 거냐. 법과 원칙이 권력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짓지 않는 건 권력용의 눈명개뿐인 거 잊지 말자라는 신랄한 글은 이프로스에는 안 올라옵니다. 거기서 못 올라오고 왜냐하면 실명이니까 올리지 않고 이런 어떤 대나무숲 같은 블라인드 여기서 올라오고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코치한 강주고검 모 검사 박모 검사라고 네. 이미 박철원 검사라고 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샤프 써라 이분이 왜냐면 이분이 가장 이프로스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문정 스토커 박철원 검사는 사직하라 뭐라는 글은 이프로스는 안 올라오고 블라인드 앱에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검사나 수사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비공개 사이트. 그렇죠.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글이. 그래서 잠깐만 박철원 검사하고 이문정 검사의 악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충주지청장하고 부장검사의 관계에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어떤 검사가 기록을 안 받는지 아니면은 그 강간을 당했다는 여자 말을 믿었는지 그 DNA 검사에서 국가수 DNA 검사에서 정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보고서가 국가수에서 왔는데도 대학생인 남자 대학생에게 국가수에서 검출됐다라고 나 그럼 술 취해서 혹시라도 내가 실수했었나라고 자백을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채모 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하자는 건에 대해서 박철원 검사와 이문정 검사가 의견이 맞붙어서 이문정 검사는 징계해야 된다, 감찰해야 된다. 징계해야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박철원 검사는 맞고 이러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고 그 과정에서 박철원 검사가 앙심을 품고 그 뒤로 이프로스에 굉장히 이문정 검사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글을 도배질을 해왔던 거거든요. 두 사람 관계가. 예, 그런 악연이 있었는데 정작 자기는 임성근 단장을 한두 마디 조언은 할 수 있겠어요. 사촌 관계라고 하니까. 네. 근데 임성근 단장이 진실을 밝히는 네. 카페 이러면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지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프로스라는 공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의감을 느낀 그렇죠. 거죠. 이게 정말 우리 목소리를. 솔직하게 쓰지도 못할 주제에. 그래서 이프로스에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던 박철원 검사는 뒷구멍에서 뒤에서 딴짓 그런 짓 한다. 이 하냐. 말 아닙니까? 사직하라. 그리고 네. VIP 옹호하던 검사들 왜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하느냐라는 글이 블라인드 앱에서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프로스 얘기까지 좀 했는데요. 지금 최상면 특검법 얘기 좀 해보면 결국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예.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 여당이 위헌 소지가 많다. 근데 뭐가 위헌이라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위헌의 주장의 근거에는 그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지금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헌법 제78조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임명하고 면직할 수 있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대통령의 공직자를 임명하고 면직하는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니까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대통령 수사잖아요. 이미 야당의 특검 추천을 야당이 행사하도록 한 건 이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야당에서 추천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둘이가 했잖아요. 제2팀장이었잖아요. 파견검사 활동했잖아요. 예. 그것도 그 특검이 위헌이었나요? 그러니까요. 그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게 그게 위헌이었는지 답변해보라고 하면 어떨까요? 저는 궁금해요. 본인들 해놓고 본인이 담당자고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위헌일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의 추천으로 출범한 국정농단 특검이 야당 추천을 문제 삼기는커녕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 경우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본 것 아닙니까? 네. 사실은 제가 그 주말에 이 책을 열심히 봤는데요. 국정농단 특검법. 국정농단 특검법 해설이라고 박영수 특검팀에서 만들어낸 책입니다. 역대 특검법이 다 들어있고요. 이 특검을 왜 해야 되는가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만 인용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이 수사 대상인 경우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고 독립의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검제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 경우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오히려 이게 이해 충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오히려 제3자의 복수 추천을 받거나 하는 게 옳다. 한동훈 대표가 대표 선거 과정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니 대표가 된 다음에는 민주정당이라는 게 혼자의 의견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한 발 빼고 있잖아요. 본인은 대표 되기 전에는
뭐 제3자 추천 얘기하다가 이제는 또 안 하는 상황으로 보여요. 예. 좀 그렇게 뭐 지금은 각을 세우기 이르다고 해서 그런 건지 어딘지 자관 한 발 빼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이 국정농단 수사팀 지금 말했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수사팀장이었고요. 예. 그리고 한동훈 아마 핵심 수사 수사검사 2팀장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 이 팀장 거의 예. 이 팀장 거의 핵심 완투였어요. 완투. 네. 특검이 박영수였다면 특검보가 박충근, 이용복, 양재식, 이규철은 특검보 기억날 겁니다. 대변인 역할하던 이 사람들은 그냥 특검 보고 실제로 파견 검사 중에 가장 핵심은 윤석열 플러스 한동훈. 당시에 그 혹시 이현주 변호사님 그 예. 수사팀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신자용 파견된 검사 중 신자용 검사는 이 정부하에서 네.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네. 담당하는 사람이 신자용. 굉장히 실권자죠. 예. 그래서 지금은 대검차장. 차장하고 양석조도 있었죠. 그렇죠. 그때? 양석주 검사는 현재 대검의 반부패 부장. 그리고 이복현. 다 아시잖아요. 국민감독원 원장. 원장하고 그게 있고. 그 멤버들이 다 윤석열 사단의 핵심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윤석열 사단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은 네. 특검팀 파견이 21차 10명, 2차 10명, 20명이잖아요. 예. 요 20명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 번, 두 번, 검찰총장이 되면서 인사를 하면서 특수부들을 공안검사 자리에, 기획검사 자리에 다 보내잖아요. 특수검사들을. 맞습니다. 이게 윤석열 사단의 핵심 멤버의 태동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나와서 우리는 다 위헌적인 특검에서 일했어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한 명도 그렇게 얘기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얘기는 사실 특별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직무의 독립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임명하는 과정에 대통령이 관여하겠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의 경우에 성과를 낸 적이 없습니다. BBK 특검을 비롯해서 네. 다 제 성과를 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건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이 주장을 하는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기 부정 아닌가요? 네. 그 최삼범 네?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냥 거부해라고 했으니까 답변을 적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네. 점에서 그 대통령실의 답변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면 저 책을 찾아보면 됩니다. 저 책을 그래서 왜 다 우리 된다는 뭐 거죠? 윤저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 책에서 그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 그때는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이 수사 대상일 경우에는 이해 충돌된다. 어떻게 자기가 자신을 수사할 사람을 결정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특검은 보충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다른 수사 기관이 하고 있을 때는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그 사람들, 현재 수사기관들은 그 인사권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통령에게 있지 않느냐. 이건 역시 이해충돌에 반한다라고 그리고 실시간 언론 브리핑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금지라는 형법에 반한다고 하는데 그 책에 사실상 형해가 돼 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오히려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저 책을 다 찾아보면 됩니다. 조의 내용이 다 있다는 거네요. 상식적으로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나 그 가족 사건을 수사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가 한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결국 자기 사건을 처리하는 셈이 되잖아요. 봐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사의 양심, 정의감, 도덕성 가지고 해결되나요?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이 정치 그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있다라고 본다면은 국민들이 동의하겠지만은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는 걸 보면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돼 있나요?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수사를 지켜봐 달라, 기다려 달라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뜻대로 요리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국민의힘은 계속 탄핵 얘기를 꺼내잖아요. 네. 그러면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수사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기에 수사가 잘못되면 탄핵 자체가 기울이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거는 이 사건이 대통령 탄핵으로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니까 우리가 좀 무마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자, 특검팀에 속해 있던 검사들의 운명에 관해서 재밌는 얘기도 어떤 게 뒷얘기도 있습니다. 그때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 학살 이런 식물총장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2001년 2000 그때쯤에 민주당 정부에 열심히 줄을 대려고 했던 특검에 파견된 검사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지금 윤사단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 그때 그 좀 박쥐 짓을 하시다가 네. 지금 저 묻혀진 분이 한 분 있고요. 또 아하. 하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디올 특별수사팀을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네. 거기에 이제 중앙지검에서 이원석 그 검찰총장하고 합을 맞추다가 법무연수원으로 날아간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알 수 있는데 자기를 거스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특검에 같이 일했다 하더라도 나보다 다른 쪽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한동훈 쪽이라고 느낌이 든다면 가차없이 보낸다 이 말인가요? 그렇죠. 뭐 검사들 사이에서도 풍문이 돌았겠죠. 네.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 검사가 민주당 줄 되려고 이제 아. 열심히 뛰어다닌다더라. 예, 예. 뭐 자, 뭐 지금 특검 출신 이 검사들 보면서 전 요 최근 눈에 띄는 게 그 특검 박영수 특검 이번에 집행유예 처벌받았던데요. 가짜 수산업자 사건. 그렇죠. 거기 사실 그 소속돼 있던 네. 이방영 검사라는 사람도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아하, 같이 받고 있습니까? 뇌물죄로. 네. 예, 근데 사실 박영수 특검은 대장동 사건이 또 남아 있기도 하죠. 딱 이 사건 이건 집행유예지만 큰 사건들이 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따님도 네. 뭐 거기 회사에 문제가 취업을 된다 하고 그러고? 아파트를 받고 이런 거 굉장히 문제가 돼요. 네. 그거는 수사 대상인 거니까 이제 좀 화천대유 50억 뭐 클럽 문제는 아직 수사 진행 중인 상태이긴 그렇죠. 한데 특별검사가 단순히 행정 권력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정치 권력에 대한 우리가 통제 장치로서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직무성 독립돼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사건을 했던 두 사람이 이게 위헌이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럼 최상병 특검법이 위헌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대통령의 경로 심지어 김건희 여사와 아주 가까운 걸로 알려진 이종호 씨의 관련성 이런 것들까지 다 수사 복합적으로 하려면은 공수처 저 적은 집단에 계속 놔둬서는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특검으로서 좀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데 이걸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 좀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아이, 공익제보자가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때 잠깐 쉬는 시간에 담배 피거나 공수처. 네. 제가 뭐라 해야지 네.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 잠깐 휴식을 가지거나 담배 피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수사관들이 들으라고 이렇게 압력을 넣으면은 수사를 하라는 거냐 말하는 거냐 네네. 좀 알려달라는 그런 지적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변호사 얘기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이제 본인 공개했으니까. 예, 김경 변호사에게 옆에 있으면서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 수사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좀 특검법 또 앞으로 또 계속 또 제가 지금 곧 또 아마 올라갈 것 같은데요. 다시 박찬대 네.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다 그랬고요.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네, 공약이죠. 공약. 여야가 협의해서 국정농단 특검도 결국은 당시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동의한 거거든요. 네. 야당이 추천하기 바란 거. 그리고 본인들이 내세우는 드루킹 특검도 야당이 했잖아요. 추천했잖아요. 네. 야당이 추천하는 게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대통령 본인이 그 특검에서 핵심을 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얘기인 것이고 그렇죠. 국민들이 이 지금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이 의혹이 풀어져야 된다 외압 의혹이 있고 그런 느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한 발 물러서서 제대로 정말 떳떳하다면은 여당이 여당이 그렇게 해야 된다. 실과 여당이 받아들이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사건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법원이 어제 검찰이 청구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이 재산에 대한 소유권 그 추징 보전 청구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도 참 명예훼손 사건인데 이게 추징 보전까지 간다는 게 참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 기자님? 지금은 저도 이걸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과거에는 이게 이제 피의자들 압박용이었거든요. 네. 네 말 안 들으면은 다 네 재산 다 돈 뺏어버린다. 돈 깰라고 이렇게 돼서 분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자녀들의 건드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검에 지금 범죄수익 환수과가 있고 네.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 환수부가 생겨 있어요. 아하. 요즘에는 그 뇌물이거나 대가성으로 받았거나 이런 돈 횡령하거나 이런 돈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소하면서 수사 중에 이렇게
추징 보전을 하게 돼 있답니다. 아. 자동으로 하게 돼 있다고. 두 분도 근데 명예훼손인데도 이걸 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좀 의문스럽긴 한데. 명예훼손인데 공갈이 들어가 있잖아요. 신앙이. 근데 그 혐의는 무조건 뭐 본인 주장은 엇갈리고 있지만은 네. 본인들은 그렇게 공갈로 얻은 수익이 1억 몇천 뭐 되니까 억대가 되니까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다. 지금은 거의 자동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그래서 그 환수 액수도 꽤 많이 늘었다.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주 변호사는? 저는 사건 처리 많이 했지만 그냥 자동으로 했던 거는 처음 들었네요. 예. 뭐 안 한 게 전 더 많았던 제 사건 중에서는. 네. 근데 이제 새로운 뭐 규정이 생겨가지고 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위에서 관심을 가진 사건은 네. 업데이트를 해야 될 거리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그래서 느낌이 좀 들긴 뭔가로도 한데.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고를 해야 되고. 이미 네. 기소하면서 했는데 보도는 한참 뒤에 나오잖아요. 네. 그 얘기는 방금 이현주 변호사가 네.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고 하고 있다라는 있다. 걸 언론에 단독해서 나오는 게 야 이런 거 했는데 아무도 보도를 안 한다 좀 해도 이런 거 그럴 있어요. 수도 있죠. 그래서 예. 그 최초로 검사 7년마다 이렇게 적격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네. 적격 심사에 떨어진 최초의 검사가 있습니다. 뭐 이 프로세스에서 그 비판의 목소리, 검찰 간부들 비판하는 목소리를 했더니 그냥 이제 최초로 여러 문제가 많았던 그리고 평점이 더 낮은 검사들을 제치고 이분이 그 기록을 달성하는 게 되는데 예. 그분의 검찰로서는 초유의 관심사죠. 이거 우리가 처음 잘랐는데 이게 뭐 걸림도 법원 판결로 막아지면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되는데 동일한 내용을 서면을 매회 30페이지, 50페이지를 내더래요. 법원도 사실 같은 내용, 새로운 주장, 새로운 증거가 예. 아닌 재활용 서면을 내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시간 버리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검사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생각을 해봤더니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들어갈 때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분들은 문서를 다 안 보거든요. 네, 계속 그런- 하고 있다. 요 조기수. 제가 큰 로펌하고 하다 보면 한 번씩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벽돌 두께로 이거 내죠. 너무 크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알고 보면 그거에 100분의 1만 보면 되는데 이렇게 너무 어떤 로펌에서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는데 비슷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대형 로펌하고 계약을 하면은 예. 항상 거기는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예. 그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적이 없는 변호사가 주로 하는 일이 예. 보고서를 보고서 만들고 만들고. 보고서 뭐 어떤 보고서 정보한다고 막 하는 올리는 사람들은 그걸로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도 네. 있다는 얘기를 하죠. 아마 그 얘기를 지금 우리 이현주 변호사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26일 검찰이 이 사건, 신앙님 사건 직접 수사 근거 예고를 공개하라 이런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해서 항소를 또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 기자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려면 윤 대통령이 고소하거나 해야 수사를 할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명예훼손 사건은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그 예규를 공개해라라고 했더니 이제 거부하니까 소송을 내서 1심에서 네. 이겼어요. 판결 나왔죠. 예,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여기에 불복해서 공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그 당시에 법원이 결정한 걸 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검찰이 공개하기 싫어하는 예규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 절차 등 세부 규정을 세부상을 규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네. 이 정보 공개가 수사 활동이나 공소 제기 등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오히려 공개해야 투명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검찰은 거부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걸 공개하면은 검찰이 궁색해지니까 아니면은 자기들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는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부 과장이었고 예. 조영 씨를 봐준 건 사실이고 네. 그때 기소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커피를 누가 타줬냐는데. 논란은 윤석열 당시에 주임검사가 직접 커피를 타주지 않았다. 이걸로 버티잖아요. 네. 당시에 그럼 박길배 연구관이 주임검사의 허락이 없는데 지시가 어떻게 없는데 타줍니까? 커피를 타줄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봐준 게 맞잖아요. 맞는데 그 당시에 검찰 내에서도 저도 이 보도가 나기 전에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화끈하게 봐줬다더라.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바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빨리 수사를 접거나 아니면 정말 예규를 공개해서 우리가 이런 근거에 따라 했다라고
따져보거나. 그래서 이게 지금 정치 검찰 아니냐. 지금 네. 말씀 그대로잖아요. 지금 이상한 사건을 갖고 대통령실 난리를 치니까 지금 온데 지금 검찰부터 언론부터 난리를 치는데 봐준 건 맞는데 뭐 커피 타주고 안 타주고 뭐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명예훼손 사건 자체가 수사 대상이 아닌데 그렇죠. 나섰다는 얘기는 대통령에 대한 심기 경고이고 그렇죠. 검찰은 필요하면은 수사 보완을 내세우지만은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서 뭐 피사실 그 흘리는 건 다반사 아닙니까? 뭐 했었잖아요 이때까지. 예, 그래 왔죠. 그래서 정치 검찰이다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이것도 저는 계속 이렇게 가면 더 검찰의 신뢰가 잃을 것 같거든요. 뭐 지금도 많이 추락했지만. 근데 이런 정보 공개 소송이 네. 윤석열 정부 하에서 다수가 있었는데 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어요. 네. 사실 그 특활비 영수증건에 대해서도 맞아요. 사실 이제 날아간 문서 정보가 대부분 영수증 정보가 날아간 걸 제공하면서 뭐 이게 자연적인 상태에서 탈색된 거다라는 네. 말도 했었고 법무부 장관이 그걸 얘기했죠. 복원을 해서 또 뭐 반박하기도 하고 네. 시민단체에서는 이게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건 다 감추는 습성이 있죠.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앞으로? 더 저는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이긴 것처럼 보이고 막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을 끝까지 가릴 수 있을까요? 많은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서초의 보면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권유들 대기자 또 이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